박사님, 키 크는 주파수 들어보셨나요? 키 크는 주파수? 아니, 키 크는 주파수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 틀겠습니다. 이거야 이게? 네? 이게 튼 거예요. 네, 지금 큰 겁니다. 이거를 2시간 정도씩 들으면은 키가 큰다고. 우선 실제로 듣는 사람들이 있나? 네, 실제로 뭐 자기는 5cm가 커졌다, 몇 cm가 커졌다. 뭘 어떻게 전해? 말도 안 했지. 말도 안 되나요? 말이 돼 그게? 그러면은 이런 거에 왜 델타파, 세타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를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는 바가 없어요. 없는데 뭐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파장의 세계는 내가 잘 모르지만 키 크는 세계는 알잖아. 네, 키 큰 세계 아시죠? 키 크는 세계에서 이런 파장으로 키가 큰다라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성장판이 남아있을 때는 뭐 우리 다 아는 유전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크는 거고, 이제 성장이 끝나고 나서는 성장판이 닫히면은 수술밖에 없죠. 약은? 키 큰 약이 어디 있어요? 그럼 주파수는 결국에 미신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미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박사님 옛날에 과거에 알았던 미신 있으세요? 예를 들면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있었지. 손톱 깎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손톱 깎으면 안 된다. 전 근데 그 미신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선풍기를 틀고 자면은 죽을 수가 있다. 나도 그 어릴 때 그런 그 수사반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그런 게 나왔었거든. 그래서 전 진짜 선풍기 안 틀고 잤거든요. 나도 내가 선풍기를 틀어도 문을 이렇게 좀 열어놓고. 그렇죠. 미신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네. 지금까지도 몰랐어. 이외에도 뭐 똥 싼 꿈 꾸면은 로또를 산다거나. 그치. 그거는 믿었죠. 믿어요. 그거는 믿었지. 내가 그 이야기 안 해줬나? 군대 이야기. 최고의 꿈을 꾸고 날려버린 거. 아무나 안 했나? 네네네. 그 이야기 할까? 네, 한번 어떤. 그게 보통 이제 재물운이 들어온다는 뭐 로또를 사야 된다 이런 꿈이 대표적인 게 똥꿈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 꿈 뭐 이런 거였지 않나? 근데 내가 군대에 훈련 갔을 때 삼사관학교라고 저기 있어. 하여간 아래쪽에 영주가 영천에 있어. 거기에 끝나고 군의학교로 넘어가는 전날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가는 거야. 영천에서. 근데 그날 내가 이 꿈을 꿨어요. 그 어떤 꿈이었냐면 이렇게 확 굽이쳐 흐르는 강인데 강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강 폭의 3분의 1 정도? 꽤 크죠. 그래도 확 그렇게 흐르는데 그게 똥이야. 똥. 거기에 내가 빠졌어. 빠지셨어요? 빠져가지고 막 호적호적하다가 나왔어요. 너무 이제 더러우니까 씻어야 되잖아. 근데 옆에 보니까 호텔이 하나 있어서 호텔 들어가서 이제 씻어야겠다 했는데 내가 호텔 들어갔는데 맨 꼭대기 층으로 올라왔거든. 딱 들어갔는데 안에 김대중 대통령이 또 앉아 계신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못 씻고 나왔어요. 똥을 못 씻고? 못 씻고. 대통령이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꿈을 깼거든. 그게 봐봐. 이게 뭐 똥 이게 좀 묻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강물에 푹 빠졌다가 나왔지. 대통령 봤지. 안 씻는 게 좋은 거라며. 맞아요. 못 씻었지. 그래서 와 이거는 복권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대전으로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가 있잖아. 휴게소에 내렸는데 화장실 가는데도 두 줄로 서가지고 훈육장교가 딱 데리고 화장실 앞에서 딱 지키고 있고 앞에 또 줄 쭉 서 있다가 다 나오면 그대로 해가지고 버스로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내가 복권은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가서 사올 사람 손들으라는 게 기회지. 내가 손을 딱 들었지. 근데 앞에 또 누가 앞인지 뒤인지 누가 손을 딱 들어서 두 명이 이제 갔어. 가면서 이렇게 두리번 해봤는데 복권 파는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과자만 사왔거든. 근데 같이 손들어서 갔던 친구가 나하고 같은 부대에 있던 그 인천의 그 밀리터리 매니아라고 했던. 진짜요?
그 친구인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내가 손을 들은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손을 들었대. 왜냐하면 그 우리가 전문의를 따고가면 대위가 되고 인턴만 마치고 가면 중위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 같은 훈련소 안에서는 같은 후보생이지만 이 사람은 전문의 따고 왔으니까 자기 의대로서는 되게 선배잖아. 그 인턴 마치고 온 사람이 전문의 마치고 온 사람 보면 되게 높아 보이거든. 근데 저런 분이 저렇게 희생적인 정신으로 이렇게 대표해서 과자를 사러 가겠다라고 손을 드는 걸 보고 그때 감명을 받았대. 감명을 받아서 자기도 손을 들고 갔는데 나중에 부대 가는데 저분이 나하고 같은 부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나를 되게 존경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대 안에서 한참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회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서 형 그때 왜 손 드셨냐기를 내가 이야기해줬지 보건데. 박사님이 수술방을 들어갈 때 징크스? 징크스는 나는 없어. 아, 그러니까 원래 병원에 약간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거든. 네. 그 병원계에 제일 흔한 징크스라고 하는 게 이제 VIP 신드롬. 소위 이제 VIP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없던 막 합병증들이 갑자기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VIP 신드롬인데 저희 친형님이 VIP 신드롬이 생겼었어요. 형님이 환자로 내가 있던 병원에 와서 정형외과에 수술을 받았거든. 내 분야는 아니고 이제 다른 교수님이 수술해 주셨는데 나는 이제 VIP 신드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속설이 있으니까 이야기도 안 했어. 우리 직원들 뭐 수술실. 왜냐하면 내 형님 가족이다 이게 이제 알려지면 괜히 막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게 이제 결국 이제 VIP 신드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근데 물론 이제 주치 교수님이 아시니까 그쪽 파트 레전트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에 형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VIP 신드롬이 뭔데 이런 거야. 그래서 왜 형이 왜 그걸 오늘 혜진 왔는데 VIP 신드롬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길래 내가 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그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없이. 지금 괜찮아요. 그때 이제 그 때문에 한 번도 수술하셨는데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해도 오히려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근데 나는 VIP 신드롬 없어. VIP가 오든 뭐 누가 오든 똑같이 하면은 그게 생길 이유는 없거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VIP, 소위 VIP라고 하시는 분들 왔을 때 한 번도 그런 거 생긴 적은 없어요. 징크스 없어. 오히려 그게 징크스가 없어가지고 박사님의 정신적인 그 리듬이 일정해서 지금까지 수술에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닐까. 그런가?